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직전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문재인이었죠. 그러면은 그 마누라는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당시 영부인은 김정숙이었죠. 자, 그런데 김정숙은 유독 대통령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부인이 단독으로 자기 혼자 해외 방문을 하는 일이 종종 있어가지고 이게 좀 이제 이례적인 경우라고 논란이 되고는 했었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전문적인 외교 지식이나 외국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게 영부인이 대통령과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서 해외여행 같은 느낌으로 해외 순방을 나가니까 이게 이제 이거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 그때 당시에도 비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최근에 김정숙의 2018년 그때 당시에 인도 출장을 위해서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최소 3억 원, 3억 원이 넘게 낭비되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져 버려서 현재 인터넷에서도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는 장관 등 문화부의 공무원들 6명 정도로만 출장을 가면은 2,500만 원이면은 충분히 이렇게 출장비가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난데없이 김정숙이가 갑자기 영부인의 신분을 내세워가지고 자기도 거기에 끼어들게 되면서 3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이게 그러니까 김정숙이 가면은 김정숙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죠.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영부인이었으니까 영부인을 수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본인의 또 고민 정도 꼽사리를 끼고 영부인을 수행하는 제2부속실의 인원들 몇 명 등등 14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추가가 되면서 국민들의 세금 소모량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원래는 2018년 11월 당시 한국 정부의 인도 방문단의 최고위 인사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원래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그 관계자 공무원들 몇 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슬림하고 실속 있게 그 필요한 사람들만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인도 방문의 성격이 영부인의 인도 방문으로 이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로 지출된 예산 규모가 현재까지 언론에 파악이 된 것만 3억 4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비용은 그때 당시 방문단 전체에게 들어갔던 전체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부입니다. 영부인 경호 및 의전 비용 등 극히 일부 명목들만 추출한 금액인데도 이렇게 예산 규모가 15배에 가깝게 커졌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를 두고 국민들의 어떤 세금을 낭비한 것이다. 예산 낭비를 했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의 지금 어떤 여론의 상황입니다. 자, 또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이미 2018년 그때 당시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18년 당시 그해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7월에 이미 인도 방문을 한번 다녀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과 4달 뒤에 김정숙만 단독으로 다시 인도를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7월 방문 때는 그 유명한 그 하얀색 궁전 같은 느낌의 그 타지마할, 뭐 원래는 그 되게 또 어떤 그런 인도 왕조의 어떤 여왕의 그런 왕비의 무덤이라고 하죠. 그 타지마할 그 궁전에 이제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그때 7월 방문했을 때는 못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4달, 7월 달에 대통령 부부가 인도 방문을 다녀와 놓고 불과 4달 뒤에 김정숙만 단독으로 다시 인도를 또 가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사실상 개인적인 해외여행 성격의 그런 무늬만 해외 순방을 간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국가 공식적으로는 그다지 갈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청와대와 고민정 등은 김정숙의 방문이 논란이 되자 그거는 인도 정부가 간곡히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갔던 거라고 이상한 소리로 둘러대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무려 4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 외교부 담당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거 자료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취재를 해보고 종합을 해보니까 저게 이제 거짓말이었다라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에 공개했던 자료에 따르면은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은 당시 청와대 발표와는 다르게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인도 측에 먼저 요청했다라는 거라고 드러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인도 관광차관은 원래 그러니까 인도의 담당자는
원래 도종환 당시 우리나라 문체부 장관만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외교부가 갑자기 당시 10월 달에 인도 측에다가 메시지를 넣은 거예요. 뭐라고 넣었냐면은 영부인이 함께 거기에 가는 거를 지금 검토 중이다. 영부인이 함께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메시지를 인도 측에다가 넣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도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야 인도 측에서도 김 여사도 함께 초청을 한다는 수정된 내용의 그런 인도 총리 명의의 초청장을 이제 이렇게 예의를 지켜서 보냈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파고 들어가 보면은 교묘한 말장난이라는 겁니다. 당시 그러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의 고민정의가 했던 짓이 어떤 겁니까? 그렇죠. 마치 처음부터 인도 총리가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우리가 무슨 윗사람의 입장에서 선심이라도 써주듯 은혜라도 베풀듯이 대한민국 영부인이 친히 인도를 방문하는 것처럼 입을 털어댔었는데 실제로는 그냥 어땠습니까? 그렇죠. 엎드려 절받기였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인도 정부는 문체부 장관만 오라고 분명히 했었는데 우리가 넌지시 영부인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넣어버리니까 그걸 인도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부인이 같이 와보고 싶다는데 안 돼. 뭐 장관만 보내. 영부인 너는 안 돼. 김정숙 너는 안 돼. 이런 말을 할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도 와보고 싶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제 여기서도 그냥 오지 말라는 말을 못하죠. 영부인이 같이 가겠다니까 상대국에서도 그래 그러면은 같이 오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마치 정중하게 제발 좀 영부인을 보내달라고 초청을 받은 것처럼 떠들었지만 실제로는 그 초청을 받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요청을 넣었다라는 거죠. 말장난 엎드려 절받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황당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 외교 참사 및 거짓말 대책위원회라고 말하면서도 제가 헛웃음이 나는데요. 지금 고민정의가 거기에서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거짓말 대책위원장이라는 거예요. 정부 여당을 상대로. 자,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짓을 한번 보세요. 자기들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놓고 이제 와서 인도가 간곡히 김정숙 방문을 마치 이렇게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정부가 먼저 운을 띄웠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때 당시 문 정부가 먼저 이렇게 요청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판 수준이 참 불쌍합니다. 그죠? 이런 애들이 무슨 거짓말 대책위원장이에요.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스스로 반성하면 좋겠다고 여권에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니까 거기에는 또 고민정의도 침묵을 해버리고 뉴스 언론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쯤 되면 어떻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판 수준이 참으로 불쌍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도 얘네들만큼은 어떻게든 제발 좀 막아보자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는데 그게 사실은 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화나게 할 만한 소식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거지로 김정숙이가 자기도 인도 여행 가고 싶다고 끼어드는 바람에 영부인이 끼면서 예산이 무려 15배가 넘게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예산 15배. 터프합니다, 역시. 애초에 그러니까 인도 정부의 요청대로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실무자들만 슬림하게 갔으면은 2,500만 원으로도 충분했을 어떤 출장인데 그러니까 김정숙이 간다고 하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공군 2호기. 영부인이 움직이니까 공군 2호기를 동원해야 되죠. 그 공군 2호기 운용 비용에 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그 수행원들의 비용도 들어가고 바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세금이 흥청망청 낭비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저때 당시에 김정숙이 인도 방문을 하던 당시 대표단 20명 중에서 문체부 소속이 몇 명이었냐면 6명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20명도 넘는 인원 중에서 문체부 소속은 진짜로 필요했던 사람들은 6명에 불과했다라고 해요. 공군 2호기 운영비로 정확하게 2억 3,670만 원 이상이 들어갔고 영부인 경우에 필요한 차량과 각종 장비 그런 비용들로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또 단기 근로자 7명의 급여 및 휴대전화 요금에 또 7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청와대 파견 인력 및 여비도 추가가 되는 등 돈이 지금 언론에서도 정확하게 다 추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밝혀진 것만 그러니까 3억 4천만 원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이런 식으로 당초 예산보다 15배 넘는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이거를 그냥 사흘 만에 배정하고 승인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어떤 파견 근로나 출장에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예산 좀 늘려주세요라고 기존보다 15배가 넘는 예산을 요구를 했다면
과연 그때도 승인이 났겠습니까? 사흘 만에? 제 생각에는 평생을 기다려도 그런 승인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정권 한번 교체했다고 절대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고 벼랑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절대로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긴장하고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을 좀 유익하게 재미있게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그 엄지손가락으로 좋아요 한번 꾹 좀 눌러주시고 또 이렇게 힘내라, 응원한다, 공감되는 게 많다 뭐 이렇게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은 또 유튜버의 이런 바른 목소리, 바른 초점들의 뉴스가 또 멀리 퍼져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